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일요일 아침입니다. 네, 저도 이제 가족들과 잠깐 어디 이제 휴가를 잠깐 나왔는데 휴가 나와도 할 건 해야죠. 네,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글을 좀 쓰는데 새벽에 저는 항상 한 4시, 4시 반 사이에 일어나는데 오늘도 좀 빨리 일어나서 생각을 많이 정리를 했죠.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면서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미국의 반등의 내구성 테스트가 이번 주에 있을 것이다. 내구성 테스트? 네, 금요일 날 생각보다도 강한 반등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들은 뭐고 이 내구성 테스트가 통과를 하면 미국 애주의, 미국만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나라도 올라갈 것이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겹치죠. 또 시장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 지금 굉장히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고 행보 구간인데 새로운 모멘텀을 찾을 가능성. 그 모멘텀이 뭔지는 모르는데 일단 미국 쪽에서 애플이 시장을 끌고 오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될 때 애플발 호재가 미국의 IT와 AI의 새로운 모습으로 지금 진화되고 있는데 애플이 상승을 하면서 우리 삼성전자와 협업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가장 큰 호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애플, 삼성, 그리고 삼성 서프라이 체인. 이번 주에는 상당히 개별 모멘텀이 시장을 점유할 것이다. 크게 세 가지 개별 모멘텀이 있죠. 일단은 러시아와 미국이 만난다. 10일인가 11일인가 만났는데 푸틴과 우리 또 트럼프 아저씨가 만난다. 이거 하나. 두 번째 이제 한일, 한미 여러 가지 이제 경제 관련된 정책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휴가에 돌아왔으니까 상당히 개혁 드라이브를 많이 쓸 가능성.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미국이 살짝 뭔가 변화가 생기면서 한국 주식시장도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방산주 같은 것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유럽이 방위비를 분담을 하면서 늘리면서 키워야 되겠지만은 러시아하고 미국이 휴전 합의를 한다면 상당히 방산주에게는 단기적인 충격을 좀 가할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또 우리의 MRO 시장, 미국 군함 MRO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테스트들, 내구성 테스트들이죠. 네, 그리고 또 새로운 또 순환매로 2차 전지가 쭉 올라오고, 그 다음에 미국이 금리 인하라는 큰 틀을 가지고 계속 파열을 쪼고 있는데, 금리 인하했을 때 수혜주는 결국은 AI와 제약 바이오인데, 바이오들은 미국이 살짝 흔들리고 있지만은 과연 한국의 바이오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견뎌낼 것인지, 자, 개별 모멘텀이 중요한 시기가 됐다. 그래서 이번 주는 미국 반등의 내구성 테스트, 애플발 새로운 시장 모멘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이될 것인가, 미국 군함, 조선, 그 다음에 트럼프와 푸틴의 만남,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8월 11일 금조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플러스 0.47, 나스닥은 플러스 0.98, S&P 500은 플러스 0.78 상승하며 장이 끝이 났습니다. 상당히 강한 모습, 나스닥, S&P 500 끝이 금요일인데도 내려오지 않았죠. 강하게 올라가면서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이 상승한 원인을 보면 미국 증시 애플과 오픈 AI 호재에 기술주 나스닥 승승장구, 다우도 최고치를 기록했다. 애플이 반도체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된 후 강한 탄력을 이어가면서 증시 전반에 온기를 퍼뜨리고 있다. 온기, 좋은 단어 나왔습니다. 오픈 AI가 챗 GPT-5를 출시하면서 기술주 전반에 또 상승 흐름에 배가를 시켰죠. 챗 GPT-5. 네. 이러한 것들이 미국 증시를 올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0.2, 엔비디아 1%, 애플 4.2, 메타 0.9, 브로드컴, 구글, 알파, 테슬라, 넷플릭스, 팔란티아, AMD, ARM 이런 종목들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과 오픈 AI가 가져온 상황이다. 장마판 트럼프가 금요일날 차기 연방제도 의장 후보를 10명까지 재확대하면서 추가 검토하겠다는 소식에 주가지수가 일세의 상승폭을 좀 줄였는데 차기 의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여파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내 저가 매수가 다시 들어오면서
주가지수는 다시 상승을 했죠. 결국 금리 인하 쪽에 더 방점을 찍는 거죠. 누가 들어오든 금리 인하할 가능성. 제임스 블러드 전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조지 W. 전 부통령 경제고문을 마크 서머린,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네. 업종별로는 기술과 통신 서비스가 1% 이상 올랐으며 산업과 부동산 유틸리티는 하락을 하는 모습.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시카고 패드워치 툴에 의하면 연방 기준금리 선물 시작은 9월까지 기준금리를 25% 인하될 확률을 81.4를 반영했다. 90까지 올라갔다 98을 살짝 내려왔죠. 12월까지 75bp 3번 인하할 확률도 44.9%로 하향 조정됐다. 전날 48%였는데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9월부터 12월까지 3번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 기대감이 미국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날 달러 지수는 98.01, 살짝 달러가 약세죠.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 금요일날 미국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 3.758, 2.4bp 상승, 10년짜리는 4.283, 3.9bp 상승. 금리는 소폭 상승하며 마감을 끝냈는데 너무 강하게 내려온 거에 대한 대꾸받고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금리는 소폭 상승. 네, 테슬라는 2.29% 상승해서 329달러. 저는 테슬라는 다시 370달러까지 대꾸받고로 치고받고로 보자. 네, 박스권 트레이딩 해볼만 하다라고 이야기 해드렸죠. 네, 엔비디아는 1.07% 상승 182달러. 야, 우리가 좋아도 밀었던 유일한 희망 팔란티아가 186달러까지 올라왔네요. 200달러 찍으면 팔아줍시다. 50% 이상은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단기간의 위너는 애플이죠. 네, 229달러. 금요일날도 4.24% 상승하며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애플과 삼성과의 서프라이 체인의 그 연계 관계, 이게 이제 시장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 왕의 기한이 결국 애플이 이루어진다. 애플이 왕의 왕관을 내려놓게 하더만 다시 바닥에 있는 왕을 이렇게 세운 게 애플이다. 애플이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죠. 지난 8월 1일부터 지난주까지 주간 주식 등락률을 보면 코스닥이 4.7%로 가장 글로벌 시장에서 좋습니다. 나스닥 2.9, 코스피 2.8, 대만 가꾼 2.5, 일본 니케이 2.4, 상하이 2.2, 유로스탁 1.9, 미국과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대만도 두들겨 맞았지만 일단 관세가 결정이 되고, 미국 제조 부활, 이런 데 수혜가 있는 IT, AI,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공통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시장에서 수급 형태를 보면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빨간게네,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해서 사고 있죠. 네, 사고 있고, 국내 이게 이제 국내 개인인데 개인은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은 매수 매도 크게 변동은 없는데 개인들의 매도가 눈에 띄고 있다. 개인들의 매도 이유는 딱 하나죠. 네, 우리나라 세제 개편을 잘못하면서 개인들의 실망 매물이 시장에 나왔는데 또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네, 이 정부도 상당히 실망감을 많이 주죠. 네, 세제 개편을 저렇게 허술하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휴가에서 돌아왔는데도 그걸 수정할 생각이 없다, 아마 확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실망스럽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보유 비중을 늘렸다가 35% 이상 늘렸다가 32%까지 내렸죠. 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코스피 보유 비중을 좀 줄이는 모습. 하지만 이게 31%가 바닥인데 여기를 찍고 다시 올라올 가능성, 빈집 털기, 빈집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다. 외국인의 누적 선매에서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오르는 모습.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들은 4,800을 샀죠. 네, 많이 샀습니다. 코스피에서. 네, 코스닥에도 505억을 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엄청 갖다 파는 모습, 976억, 이런 모습, 투신하고, 외국인은 사고, 개인들은 뱉어내는 모습, 이걸 이제 외국인과 국내 투신이 받아가는데, 개인 투자가들은 상당히 세금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증시 자금 동향도 한번 볼까요? 네, 고객예탁금이 66조, 고객예탁금은 빠지는 모습, 네,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고 신용잔고도 21조까지 빠지는 모습, 신용잔고가 22조면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안정을 찾는 모습은 그나마 다행이다. 뒤집어 보면 뭔가 모멘텀이 있으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투자자별 순매수를 보면 LG CNS를 많이 샀고 한국전력, 카카오, 현대차, 두산에너빌리티, 에코프로비엠, 현대모비스, 우리금융주주,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을 좀 독특하게 샀네요. 기관 투자가들은 카카오, 삼성 SDI, 하나오션, LG에너지솔루션, KTNG, 한국전력, LX 일렉트릭, 삼양식품, APR, 하이브 이런 종목들을 샀는데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바닥에서 그래도 조정을 좀 맞추고 반등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금주 시장 전망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의 AI주의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 미국만 올라갈 가능성, 지난번에 연초에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도 미국만 올라가는 AI주의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 보합과 행보를 탈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꼭지를 잡았는데 한번 내용을 봅시다. 8월 이후 글로벌 주식 증시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혼조세가 맞죠. 뚜렷한 방향성이 불확실한 가운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대한 우려와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며 시장에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죠. 또한 계절적으로 8월은 휴가철이로 정책 공백기로 글로벌 유동성이 얇아지는 그런 시기죠. 이러한 얇아진 유동성으로 인해 시장은 호재와 악재에 모두 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종목별로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연출 중이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도 실적 발표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당분간 종목 장세가 연출될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죠. 이제 투자자들은 미국 상호관세가 실행되면서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월, 10월, 11월 연말까지 어떻게 실물경제에 나타날 것인가, 인플레이션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섞여 있죠. 경쟁력의 문제, 어느 나라에서 또 서프라이 체인이 망가질지 문제. 그런데 지난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 반등하며 최근의 행보 구간을 탈피할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최근의 미국 증시의 행보 이유와 그리고 반등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는 것은 투자자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평가돼 분석이 좀 필요하다. 가능성 살펴보는 것. 네. 최근 S&P 500이 이렇게 바닥에서 살짝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S&P 500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작은 조정이 나타난 후에 다시 이걸 뚫고 올라가는 전고점을 뚫고 하는 21,450까지 올라가는 강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죠. 그럼 최근에 증시가 행보했던 이유를 보면 예상의 고용 충격이 가장 일단 컸다. 그렇죠? 네, 5월 14만 4천 건이 19,000 건으로 6월 14만 7천 건이 14,000 건으로 7월 또 고용 쇼크까지 합쳐지면서 고용 쇼크가 아주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국 상호관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나 참여자 모두가 불만인 여진이 남아있다. 뭔가 깨끗하게 마무리가 안 됐다는 거죠. 네, 이러한 불만이 또한 이러한 여전히 시장에게 불명확성을 주면서 불안감을 자극하면서 자본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중국을 제외하고 EU, 일본, 한국이 관세 협상을 마치면서 관세 2라운드가 마무리는 됐으나 문제는 협상 후에 대한 후폭풍과 불만이 지속되면서 뭔가 좀 불안하게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유는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이죠. 미국이 크게 상승한 이후에 조정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모두 다 조정이 나타날 것이다. 조정이 나타나면 그때 들어가자 이런 기분이었는데 이게 크게 나타나지 않다. 물론 이제 퍼가 S&P 500, 2200까지 올라오면서 좀 아직도 고평가 영역에는 있지만 추가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들, 여전히 고평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0배 아래로 내려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 선뜻 강하게 매수에 나서는 세력이 많지 않았다. 물론 유동성은 충분히 좋고 훌륭한데, 유동성으로 지금까지 올라왔다면 추가로 뭔가 타이밍이 필요하고,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모멘텀 중에 한계가 밸류에이션의 조정이었는데,
그 밸류에이션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유로스타 612개월 퍼도 14.5배로 여전히 높은 상황. 니케 225도 18.4배까지 올라왔네요. 일본도 높은 상황. 전부 밸류에이션이 현 조정 상태에서 미적미적하면서 뜨뜻미지근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워닝 시즌의 가장 큰 특징이 뜨뜻미지근했다. 2분기 실적은 너무 좋았는데 3분기 실적이 살짝 미스나게 익스펙테이션 예상을 하면 바로 주가가 크게 폭락하는 그런 변동성 장세.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식 주가의 분기 실적 예측이 상당히 어렵고 향후에 어떻게 반응할 건지에 대해서 머리가 아픈 거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조정을 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1분기는 예상보다 강했다. 하지만 상당히 그 부분이 뭐라 그럴까요? 강했지만은 그 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에 대해서 아주 랜덤적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는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유로 미국 주식시장이 상당히 행보구간에 들어갔는데 왜 너는 예외주의가 가능하다고 보냐? 이제부터 미국만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가능하냐? 첫째, 금리 인하 가능성. 잭슨홀에서 미팅이 있죠. 8월에. 그래서 스태그 인플레이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잭슨홀 미팅에서 코멘트들의 영향이 받을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장의 바닥을 견고하게 해줄 것 같다. 그것도 2번이 아니고 3번까지 이야기가 되는 것. 이 부분이 미국의 예주의, 추가로 유동성 공급, 그리고 경제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구조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예주의가 가능하다는 이유죠. 따라서 이번 주 발표될 8월 12일 날 발표될 CPI, 그리고 14일 날 발표될 PPI와 다음 주 잭슨홀 미팅 8월 21일에서 파원 연준 의장의 발언을 주목해야 되는 게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이것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 미국은 예의주의, 미국이 한 번 더 상승으로 이끌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아침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관세 협상의 승리는 제2의 플라자 합의 효과와 똑같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죠. 이 IM 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위원이 이 글을 쓰셨는데 제가 그걸 소개시켜드렸는데 내용과 영향은 다르지만 트럼프 관세 정책은 제2의 플라자 합의 관세 정쟁과 비슷하다. 이게 사실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는 분위기가 가운데 내용과 영향은 다르겠지만 플라자 합의 첫 번째 플라자 합의와 내용과 영향은 다르지만 이번에 관세 전쟁의 미국 트럼프의 승리는 제2의 플라자 합의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플라자 합의는 미국 경제가 심각한 쌍둥이 적자,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에 직면하고 일본과 독일에게 제조 패권이 넘어갈 위기에 직면하자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으로 하여금 반강제적으로 대폭적인 달러 약세를 용인케 하는 그런 정책이었죠. 그런 합의였죠.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수단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얻고 있던 국가들에게 희생을 강요한 거였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과 주요 국가 간에 합의된 이번의 관세 협상 내용을 보면 달러가 아닌 관세라는 수단의 차이만 있을 뿐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얻고 있는 국가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제2의 플라자 합의와 똑같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관심은 관세 합의가 초래할 영향이다. 단기적으로 미국은 상당한 이익을 챙길 수밖에 없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세 정책은 미국의 일반적인 승리로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이 여타 주요국에 비해서 유리한 위치에 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단 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미국 경기 및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플라자 합의가 미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 이후에 이제 IT 시대에 들어오면서 미국이 힘을 더 낸 거죠. 미국의 재정 및 무역 수지가 개선되었고 성장률도 견조한 추세를 유지했다는 거죠. 플라자 합의 때 그랬다는 거죠. 미국이 아마 이걸 보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물가가 80년대 후반 다소 상승했지만 90년 걸프전을 앞두고 유가 불안 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는 물가 상승 요인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IT가 성장하며 이 초석이 됐다. 플라자 합의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AI 사이클을 주도를 하기 위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AI 행동계획이라는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하면서 플라자 합의 이후에 IT가 인터넷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미국 경제를 떠받쳤는데 이번에 AI를 통해서 새로운 미국 경제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움직임, 이 움직임이 이번 관세 정책의 목적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미국 IT와 그리고 AI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 여기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서프라이체인을 보는 것은 뭐 명약관화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주 투자 전략 한번 봅시다. 금주 투자 전략, 미국과 한국 증시 모두 관망세가 지속되며 종목 장세가 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목 장세, 네, 굉장히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미국의 단독 질주 가능성으로 미국 증시가 상당히 시장에서 힘을 쓸 것이다. 애플발 그러한 것들, 오픈AI 넘버 5 새로운 버전을 또 출시를 했죠. 네. 한국도 미국 증시 상승이 한국도 미국 증시와 연동돼서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종목과 연관된 종목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게 삼성 서프라이체인이다. 지난 6월 40조가 넘었던 거래 대금이 최근 20조 원 초반대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다만 예탁금이 여전히 66조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시장을 완전히 떠났다기보다는 기회를 엿보며 관망 중이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유동성이 얇아진 만큼 예상치 못한 호재와 악재에 시장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최근의 모습이죠. 극별하는 시장에 1대1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은 단기적 대응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따라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두 가지 대응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가격 전가력이 높아 수익성으로 관세를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찾는다. 오케이. 가격 전가력이 높거나 이런 것들을 수익성을 바탕으로 관세를 이길 수 있는 또 관세와 무관한 엔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관광, 엔터, 또 가격 전가력이 있는 시장에 아주 독과점 형태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엔비디아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죠. 미국 내 투자를 통해 관세를 비껴갈 수 있는 기업들을 선별 투자한다. 또 면제를 받거나, 네, 이러한 기업들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투자할 수밖에 없다. 우선 S&P 500 지수 내 가격 전가력이 높은 기업군들은 최고 주가가 강하게 상승해서 올라왔습니다. 한편 기업 투자와 관련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2023년까지는 S&P 500의 매출액과 자본지출 증가율과는 상관계수가 높았지만 24년 이후에는 투자가 증가하던 매출이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는 투자가 AI 산업 중심으로 진행됐고 소프트웨어와 발전 설비에 연계된 유틸리티에 주로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래서 이제는 투자를 막 그런데 하니까 아직 수익이 안 나는 거죠. 이게 연관성이 있는데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한 기업들, 즉 돈을 많이 집어넣는데 매출액이 많이 나지 않지만 미래의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이제 열광을 하면서 주가가 올랐다는 거죠. 최근 미국 전체 산업의 판매 대비 재고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높고 S&P 500 기업의 매출액 대비 카펙스 비율도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가 찾아야 할 기업은 투자 수요를 측정해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투자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 또한 여기에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투자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네. 매출액 대비 재고와 매출액 대비 카펙스 비율이 낮아져 투자 필요성이 높아졌거나 비용 대비 투자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에게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엔비디아, 애플, 넷플릭스, 팔란티어, 티모바일, IM, 인투이트, 서지컬, 우버, 오라클 이런 종목들이죠. 국내 기업도 관세 부과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어서 신뢰도 역시 약화되었지만 이렇게 미국과 관련된 큰 흐름과 트렌드를 같이 하고 직접적인 미국의 변화에 수혜를 잇는 업종을 찾아야 되는 거죠. 따라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시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불확실성한 호재와 악재를 뒤쫓기보다는 실적과 내러티브, 미국 정부의 정부 정책이라든지 기업의 투자 스토리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는 전략이 제일 유리해 보인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한 것은 반도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서프라이 체인이죠. 네, 반도체. 두 번째로는 뭐 이제 MRO, 네, 군함 MRO 시장. 세 번째로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행 같은 것을 자유화 시켰죠. 중국 수혜주, 엔터, 화장품, 그다음에 카지노 이런 종목들. 네. 네 번째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과연 어떤 전략을 하반기에 취할 거냐. 이재명 정부의 하반기 집중 투자 종목, 집중 정책 종목. 이렇게 네 개의 큰 카테고리를 두고 시장을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네, 이와 관련 종목은 저희 카페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한 10개 종목 올려놨으니까 저희 카페에 방문하셔서 이 종목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투자 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2일 날 미국의 CPI 발표와 14일 날 PPI 발표죠. 네, 이런 종목 있으니까 12, 14일은 12일과 14일은 눈을 확 그냥 크게 뜨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상당히 미국의 애플, 삼성전자 서프라이 체인, 군함 MRO, 중국의 여행자 개방 이런 것들 다음에 러시아 푸틴과 트럼프의 정상회담, 그다음 우리나라의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어떤 경제 활성화 정책이 뭐가 나올 건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카페 주소인데요. 이 카페에다가 제가 관련 종목 10종목 올려놨으니까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시거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은 제 카페에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입니다. 저도 잘 한 2, 3일 쉬다가 매일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갈 테니까 제가 요즘 최근에 이제 건강을 많이 좀 잃어서 좀 회복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팔목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뭐 무릎도 아프고, 뭐 이 인터넷 작업을 많이 하니까 그런 고질적인 직업병이 오는데 또 생각도 많고 이런 것들을 잘 좀 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또 여름 휴가하신 분들 건강과 안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월요일 아침에 새벽에 또 화요일 새벽에 여러분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